이상한 알베르게 2 27번째 날 아스토르가 폰세바돈 답변지를 받기 위해 1층 데스크로 내려가니 알베르게 주인이 경쾌한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건넸다. 나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봉투를 받아들고 침대로 돌아와 답변지를 꺼내 읽었다. 엔셜, 답부터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행복을 맛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분이 아주 좋은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적어준 다양한 경우를 예로 들어 행복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1.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철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는 방식으로 살면서 한 번도 우울하지 않고 계속 행복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자유를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한번 행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절대 어떤 걱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기분이 아주 좋은 것을 행복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 좋은 것이 있고 아주 좋은 것이 있고 미치도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지만 대체로 아주 좋은 것을 행복하다고 표현하며 미치도록 좋은 것을 행복의 극치로 여깁니다. 한 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서 아내에게 선물해 주니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또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아내에게 선물해 주면 아내가 행복하다고는 하지만 그 반응이 지난번보다 조금 덜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에게 또다시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 주면 이번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반지가 어디서 났는지를 추궁하며 오히려 의심합니다. 왜 똑같은 1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행복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행복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할까요?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은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2. 파티시에는 자신이 만든 빵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물질을 주는 것으로는 상대를 도울 수 없고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으로 상대가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잘 이끌어 주었을 때 비로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고의 지식을 갖춘 이 시대에 비로소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도 행복을 맛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성장할 때는 고생합니다. 그런데 다 성장하고 나서 사람을 이롭게 하면 그때부터 상대가 좋아지니 나는 그 에너지를 받다 즐거워집니다. 이 즐거움으로 상대를 이롭게 하면 상대가 즐거워지니 상대가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나는 그 에너지를 받아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의 에너지로 상대를 이롭게 하니 상대가 기쁘게 되어 나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존경의 에너지를 받아 행복해집니다. 이처럼 행복이란 즐거움과 기쁨, 다음에 오는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확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3. 어떤 학자가 제시했다는 행복의 5가지 조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한 것으로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행복은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4. 은퇴하면 요트를 사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요트를 타고 다니는 것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행복입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수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상대를 이롭게 하지 않으면 행복은커녕 즐거움조차도 맛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5. 행복했다가도 언제 불행해질지 모르기에 행복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행복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은 아주 좋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행은 아주 나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좋아지기 위해 애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며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행복과 불행이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행복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하면 절대 불안하거나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6.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했죠?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단계는 즐거움, 기쁨, 행복 순입니다. 그래서 먼저 즐거움을 맛보고 나서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나서 행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인 즐거움부터 맛보아야 합니다. 이 즐거움은 좋음의 윗단계로 내 앞에 온 상대를 도와주었을 때 맛볼 수 있습니다. 이때 도와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대가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물질적인 도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처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물질적인 도움만 준다면 오히려 상대의 성장을 방해하고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상대가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상대를 위하려고 시작한 도움이 도리어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어 즐거움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서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에너지도 맛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좋은 것은 내가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때 느끼는 것이지만 행복은 내가 상대에게 이로움을 주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오늘 받은 답변지는 지금까지와는 형식이 달랐다. 내가
질문했던 사례들을 하나하나 번호를 붙여 차례대로 정의를 해주고 있었다. 어제 용서에 이어 오늘의 행복에 관한 질문도 나의 상식을 여지없이 깨뜨렸다. 뭐지? 행복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행복을 맛본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행복이 전부 착각이었던 거야? 그리고 행복에도 단계가 있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지금까지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기분이 아주 좋으면 행복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착각이었다. 바로 앞에 질문 알베르게가 있었던 산 마르틴 델 까미노와 그 전에 있었던 카스트로 해리스에서 받은 답변지에도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의사가 환자를 낫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상대를 용서하려고 하는 것도 착각이고 기분이 아주 좋은 것과 행복이 같다고 생각한 것도 착각이라고? 질문은 달랐으나 세 곳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던 답변에는 모두 착각이라는 공통된 키워드가 있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착각에 대한 키워드가 떠오르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알고 있다라는 개념에 혼란이 왔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오늘의 답변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특히 지금까지 행복을 맛본 사람은 없었고 좋은 것 다음에 즐거움, 기쁨, 행복이 단계적으로 온다는 것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그리고 행복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인 즐거움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상대를 이롭게 하려면 물질적으로 도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도 놀라웠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 물질적,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이롭게 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놀라웠다. 그러고 보니 생각해질 답변에서도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의 내적 성장도 책임져야 한다라고 했던 내용과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았다. 그런데 정말 이런 답변은 누가 주는 것일까? 질문 알베르게에서 답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 피어올랐다. 각각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던 답변들은 하나같이 평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답변들은 매번 나를 감동시켰다. 도대체 이 답변을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이치를 아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다양한 주제의 질문에 모두 답을 해줄 수 있는 걸까? 혹시 철학의 대가들인가? 이런 답변을 주는 지식의 원천은 어디일까? 횟수를 거듭할수록 질문 알베르게는 참으로 신기한 곳이었다. 나는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 답변지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다. 페이스북.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행복이란 화두를 던져주고 내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거리의 철학자 그리고 알베르게의 여러 순례자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명확한 답변을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싶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답변을 주신 다른 분들께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고 잘 게시되었는지 확인하는데 불현듯 하나의 의문이 생겼다.
상대를 이롭게 하는 행을 통해 즐거움이 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청자들에게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다. 승장을 출발하여 여기까지 오면서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답변들로 인해 나는 멍해지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졌던 어떤 감정보다도 더 극과 극의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나도 미처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 침잠해 있던 무의식의 깊은 곳도 살짝 두드려 보게 되었다.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그 답변들은 지금까지 39회 동안 살아왔던 내 생각들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이러한 감동이 전달된다면 시청자들도 갇혀있던 틀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체크아웃 시간이 다 되었기에 배낭과 짐을 챙겨 데스크로 내려왔다. 나는 체크아웃하고 정성스럽게 감사함을 기부함에 넣은 뒤 알베르게를 나섰다. 나는 아스토르가를 나오는 동안에도 오늘 받은 답변지의 여운이 계속 남아있어 발걸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다. 급기야 환호성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 나가기까지 했다. 야호, 부엔 까미노. 나는 순례자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달려나갔지만 이내 찌릿한 통증이 발목에서 느껴져 흥분의 질주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천천히 걷는 동안에도 자꾸만 들썩이는 어깨가 멈추지 않았다. 내가 너무 흥분했나? 하지만 너무 좋은걸? 발목이 좀 아프기는 하지만 오늘 걷는 구간인 아스토르가에서 포세바돈까지는 고도가 870m에서 1430m까지 올라가는 길로 산길이 많이 나오면서 힘든 구간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풍경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어 기분 전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한참을 걸어 엘 간소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대부분의 집들은 외벽이 황토색이어서 포근하면서도 소박한 정겨움이 느껴졌다. 그 때문인지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볍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내가 콧노래를 부를 때가 다 있네. 이것은 내가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다는 거겠지? 나의 이런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반가웠다. 오늘 아침 행복에 대한 답변을 받은 뒤로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행복이라고 알던 것이 기분이 최고로 좋은 상태였다면 진지하게 행복이 주는 맛은 무엇일지 상상해 보았다. 나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발걸음은 라바날델 까미노라는 마을 입구에 다다랐는데 제일 먼저 나를 맞아준 것은 벤 디또 크리스토 데라 베라 크루스 성당이었다. 크고 작은 돌들로 쌓아 만든 이 성당도 황토빛을 내며 이 지방 고유의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성당 옆의 떡갈나무 아래에는 몇몇 순례자들이 간식과 물을 먹으며 쉬고 있었다. 나도 나무 그늘에 앉아서 가방 안에 넣어둔 과일을 먹으며 잠시 쉬기로 했다. 순례자들이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이 마을에 대해 잘 아는 듯
순례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마을의 어느 성당에서는 폭풍우가 몰려올 때 성인에게 빌면서 종을 치면 무서운 폭풍우가 피해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했다. 사실 지금에야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을까 싶지만 당시에는 믿었던 것 같았다. 그때 커플 한 쌍이 나무 그늘로 다가와서 내 옆에 앉았다. 나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부엔 까미노, 부부로 보이는 커플도 나를 보며 반겨주었다. 부엔 까미노, 카메라를 보니 프로처럼 보여요. 한국에서 온 PD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순례길을 주제로 취재하러 왔어요. 어머, 멋있어라. 우리는 영국에서 왔어요. 저는 제이미이고 이쪽은 제 남편 토니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반갑네요. 우리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 입양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아요. 혹시 오늘은 어디까지 갈 예정인가요? 폰세바돈까지 가요. 잘 됐네요. 함께 가면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나는 유명한 K-팝부터 시사 문제까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제이미와 토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내가 PD로 활동하면서 제작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며 PD로서의 경험담도 이야기해 줬다. 제이미와 토니는 관심 있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갈무리 되자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두 분은 순례길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로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러다 올해 함께 은퇴를 선언하고 삶의 재충전을 위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걷는데 오르막길이 시작되었다. 라바날 델 까미노에서 포세바돈까지는 거리상으로는 대략 5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고도가 300m 가까이 더 올라가야 해서 결코 만만치 않은 구간이었다. 옆을 보니 토니와 제이미는 서로 부축해주고 밀어주며 다정하게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앞서 걷고 있는 그들의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조금 더 걸어가자 산길이 시작되었고 경사도 심해졌다. 앞서간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고 내 페이스에 맞춰 오르막길을 계속 올랐다. 올라가는 도중에 한국어로 돌에 새겨진 파이팅 문구들이 눈에 띄었다. 우리 가족 평생 몸도 맘도 건강해요. 힘내세요. 누군가 순례자를 위해 남긴 흔적이었다. 메시지를 읽으니 왠지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글은 존재를 영원히 남긴다. 머릿속에서 이런 문장이 갑자기 떠올랐다. 얼마쯤 걸었을까? 산길 모퉁이를 돌자 시야가 갑자기 탁 트이면서 최종 목적지인 포세바돈이 보였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눈에 보인다고 다 도착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목적지인 마을이 눈에 보이니 나는 신이 나서 갑자기 내리막길에서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평탄한 길이 걷기에는 편하지만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그 나름대로 걷는 재미가 있었다. 어느덧 폰세바돈에 도착했다. 나와 제이미는
나와 제이미 부부는 같은 알베르게에 머물렀다. 이곳에서는 주인이 직접 요리해서 저녁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었는데 오늘의 메뉴는 페퍼로니 피자와 스페인식 볶음밥이었다. 게다가 주인이 서비스로 제공해준 와인과 함께 먹으니 더욱 맛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제이미는 저녁 식사 내내 토니를 다정하게 챙겨주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부부가 함께 순례길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 땐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줄 테니까. 제이미 부부와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방으로 돌아온 뒤 배낭에서 내일 목적지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답변지를 꺼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는 몰리나 세카에 있습니다.